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권투자상담사 제37강 상법에서 상법 중 회사법 3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보시죠. 자, 다음은 보통주의 유상증자와 신주 인수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왔습니다. 유상증자는 이제 수권 자본주의에 의해서 회사가 설립될 때 총 발행 주식의 4분의 1 이상을 우리가 발행하고 전에 납입받은 다음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이제 추가로 신주를 발행할 때 이것을 유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그 새로운 신주를 인수받을 권리를 신주 인수권이라 합니다. 자, 1번 1항 납입기일의 이길부터 신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길부터 이렇게 전에 납입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신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자,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다. 앞전에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말 그대로 물건 등으로 뭡니까? 회사에 출자를 하고 주식을 받는 걸 말합니다. 다음 2항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 인수권 양도를 인정한 경우 청구기간 중에 청구를 한 주주에게만 신주 인수권 정서를 발행해야 된다 이거고요. 다음 상장 범위는 회사 성립 후 2년이 경과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의 자, 앞에 신주죠. 할인 발행. 그 다음 앞에 자본의 감소 이런 것들은 자본 유지 원칙에 위배되죠. 따라서 이거는 어딘다 이거는요. 자, 이거는 보통 결의 아니라 이거는 특별 결의죠. 특별 결의 해야 됩니다. 특별 결의. 다음. 자, 밑에 보면 그 답은 사망이 틀렸죠. 이건 이미 앞에 한 거죠. 앞 시간에. 자, 다음. 사망이 틀렸고, 사항.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에 의해 제3자의 자, 신주 인수권을 인정합니다. 이때 제3자의 신주 인수권을 인정할 때는 자, 이는 뒤에 가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 등도 나중에 관계되죠. 자, 다음. 자, 19번. 주식회사의 자본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해야 하는 것은, 이래서 우리가 앞에 다른 법에서도 이미 했기 때문에 간략히 넘어가는 겁니다. 자, 주금액의 감소나 주식 수의 감소에 의한 자본의 감소는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해야 한다. 앞전에 자본의 감소, 이게 감자죠. 감자는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를 요한다 해놨습니다. 이거 외에 또 앞에 할인 발행도 마찬가지죠. 할인 발행도 특별 결의를 요한다. 자, 두 번째, 자본 감소를 위해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 지표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자본 결의로부터 2주 내에 자본 감소 결의로부터 감자 결의로부터 2주 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항. 자, 자본 감소의 실질적 절차가 완료된 후, 자, 변경 등기를 하면 변경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자, 자본 감자의 실질 절차가 완료되면 그냥 자본 감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를 하면 이 자체는 필요 없습니다. 자, 변경 등기는 필요 없다. 그냥 자본 감소의 효력은 자본 감소의 실질 절차가 완료된 후에 그냥 발생합니다. 자, 그 답은 사항이 되겠죠. 다음 20번. 다음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법정 준비금은 자본 준비금과 이익여금이 있으며 이익 준비금이 있으며 임의 준비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 준비금에는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자, 법을 정해놓은 건데 법정 준비금에는 법을 정해놓은 준비금에는 우리 상법상, 즉 회사법상에서는 특히 자본 준비금, 그 다음 한 개 더 보면 우리가 이익 준비금이 있습니다. 준비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업 합리화 정기금에 따라 하는 기타 법정 증여권도 있지만 주로 회사법에서는 이 두 가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손 보전. 결손 보전과 자본 전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입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으로 전입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뭐요? 배당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가능하지만. 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임의준비금이 아니라 뭐다? 이익준비금입니다. 그래서 1항이 틀렸죠. 자,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그 적립한도에 관계없이 해당 금액 모두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음. 이제 우리가 뭐요? 말도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즉 이익준비금이고 이익준비로 적립할 수 있는 거죠. 자, 정관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과 상장법인의 분기배당은 금전배당만 인정된다. 그러면 중간배당하고 분기배당은 뭐만 인정된다? 금전배당만 인정된다 말 자체는 중간배당과 분기배당 같은 경우는 배당과 분기별로 하는 거, 분기배당은 이거는 자, 금전 배당만 인정이 되고, 즉 주식 배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혹 시험에 중간 배당이나 분기 배당의 경우 금전 배당뿐 아니라 주식 배당도 인정된다면 틀립니다. 주식 배당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봐주면 되고요. 다음, 주식 배당은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를 하며 앞에 이미 했죠. 자, 하며 주식 배당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끝난 뒤부터 바로 신주 흐르기 발생합니다. 그 뒤한 내용은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다음 21번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근무 사주. 앞전에 이게 이미 우리가 이 사채 할 때 많이 한 거죠. 보통 전환사채와 뭐요? 신주 인수근무 사채 많이 한 거죠. 이 전환사채는 말 그대로 사채를 발행하되 나중에 요 사채를 그대로 사채 발행 가액만큼 그대로 총액만큼을 그대로 뭐요?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입니다. 근데 신주 인수근무 사채는 사채는 발행하되 사채 발행 총액 안에서 또다시 뭡니까? 어느 정도 신주를 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신주 인수근무 사채는 이거는 말 그대로 사채를 발행하되 사채 내에서 신주 인수권을 받을 수 있는 이거는 권리예요. 권리입니다. 권리 정서예요. 정서.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정서입니다. 이는 그대로 사채를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이거는요 주식으로 전환되는 거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고 전환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먼저 보시면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 사채권자의 지위가 나중에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전환을 청구하고 나면 사채가 없어지면서 그대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니까 사채권자의 지위가 소멸됩니다. 근데 신주 인수근무 사채 같은 경우는 사채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사채 발행 총액 안에 일정 비율을 뭡니까? 신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추가로 부여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채의 지위는 그대로 존속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사채를 그대로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사채 발행 총액과 주식 발행 총액이 같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주 발행 총액과 사채 발행 총액이 같게 딱 해주는 거니까 이것만큼은 뭐요? 그대로 추가적으로 주식 발행에 대해서 요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주 인수근무 사채는 사채가 살아있으면서 요 사채 안에 신주 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만큼은 뭐요? 나중에 전액 납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채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존속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자, 사채 발행 총액과 신주 발행 총액이 같도록 신주를 발행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주 인수구부 사채 같은 경우는 뭐요? 사채 발행 총액 요 안에서 회사가 뭐요? 신주 발행 총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사채 발행 총액에 예를 들어서 얼마요? 예를 들어서 30%까지 50%까지 조절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조절이 가능하다 이 말이고, 주주 명부 폐쇄 기간에도 뭐요? 자, 전환사채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구부 사채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받은 이 주주 명부 폐쇄 기간 중에는 이런 주식을 받더라도 만다고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주 효력의 발생은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전환 청구서를 청구합니다. 전환 청구서를 청구하고 전환 청구서 사실 이는 두 통이죠. 두 통에 채권을 첨부합니다. 채권을 첨부를 해가지고 이 전환 청구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때 주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 발행 가액을 전액 납입했을 때 가능합니다. 신주 발행 가액을 전액 납입했을 때 주주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는 추가로 주식을 또다시 한 번 더 발행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근데 뒤에 보면 이때 전환사채든 신주 인수권 사채든 원래 원칙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주주 이외의자에게 우리가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사채를 발행할 때는 주총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결의를 요한다는 것. 한반어철. 이건 예외죠. 그래서 주주에게 그냥 읽으면 되겠네요. 주주에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주식 이외자에게 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요한다는 것. 받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뒤에 한번 연결해 보시죠. 왜 이거는 우리 여기뿐 아니라 뒤에 우리가 금융, 그죠? 상품 쪽에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금융상품 나오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 봐야 됩니다. 자, 21번.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전환사채 12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자, 단,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주주인 경우네요. 주주인 경우니까 요 경우겠죠. 이사회 결의, 그죠?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 주주 명부 폐쇄 기간에도 전환 청구나 신주 인수권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받은 주식으로 의결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자,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부 사채의 청구 또는 행사는 신주 발행 총액은 사채 총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조절할 수 있다. 틀렸네요, 이항이. 앞전에 얘기했지만, 12,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사채 발행 총액과 신주 발행 총액이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근데 신주 인수부 사채 같은 경우만 사채 발행 총액 범위 안에서 신주 인수권 발행 가액을 회사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신주 인수권 사채만 해당되는 겁니다. 전환사채는 반드시 사채 발행 총액과 신주 발행 총액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항이 틀렸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12는 제외하고 그냥 신주 인수부 사채에 의한 신주 발행 총액은 이렇게 하면 맞겠죠. 전환사채는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전환사채의 12 전환사채는 신주 발행의 대가로 별도로 출자가 필요 없죠. 왜? 그대로 전환사채가 그대로 주식을 바뀌는 거니까 없지만 신주 인수권 사채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 그 법의 안에 신주 인수권을 받으면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주식에 대한 대가로 별도 출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주주가 되는 효력 발생 시기를 보면 전환사채는 전환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전환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한 걸 제출할 때이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발행 가액을 전액 납입한 때이다. 이 말이죠. 자, 이걸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회사법이 끝나고 이제 제일 마지막 과목 우리가 제5장 정권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세제에 들어갑니다. 자, 한번 이거는 쭉 해놨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정권세제 정권에 대한 세제 들어갑니다. 정권세제도 시험에 우리는 다 문제 나옵니다. 사실은 오고 여러분 시험에도 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묻는 것보다 좀 포가 좀 물어요. 자, 우리가 뭐 정권서열 공부하면서 실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세무서나 뭐 공인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좀 포괄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것에 좀 초점을 둬야 됩니다. 자, 1번. 조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런 거 좀 잡아들어마다 앞에 포괄적인 내용들. 자, 보면 이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한참 보고요. 예, 과세 주체. 과세 주체가 있습니다. 1번에 조세 분류. 과세 주체는 누가 요 과세를 부과하는가 하는 과세 부과권자입니다. 부과권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국세는 부과권자가 말 그대로 이는 국가고, 자, 지방세는 지자체겠죠. 이는 국가, 이는 지자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조세에 정가다. 박스부터 먼저 보죠. 조세 정가가 있습니다. 조세 정가가 있는데, 이 조세 정가는 말 그대로 납세 의무자와 납세 의무자와 요 부담자, 담세자가 같으냐 다르냐 이 말이죠. 요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똑같으면 이는 직접세라는 거고, 직접세라는 거고, 요 자체가 다르면 이는 간접세라는 거예요. 간접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납세 의무자가 납세는 하되 부담자가 부담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간접세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 데서 이거 전가성이라 합니다. 전가성. 전가성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전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세의 정가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납세자와 담세자의 동일 유무 따지기도 하지만 정가성의 유무 따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는 그냥 보통세와 목적세. 말들이 그냥 일반 용도가 특정되지 않고, 일반 목적세 쓰면 목적세고, 보통세고, 특정 목적을 정해놓고 쓰면 그거는요 우리가 받으면 목적세다. 그 다음에 인적 기속 여부가 있습니다. 인적 기속 여부. 자, 이때 인적 기속 여부는 여부에 따라서 보면 인세와 물세가 있는데, 요 인세는 말은 사람에 따른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납세자의 소득, 재산 등을 따져가지고 조세 부담 능력을 보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즉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소득 이걸 따져가지고 조세 부담 능력을 따지는 거고, 물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화나 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재화나 용력. 재화나 용력에 따라 가지고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물건에 매긴단 말입니다. 사람한테 매긴 거, 이거는 물건에 매긴단 말이죠. 물세 이 말이죠. 자, 인적 기소.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있는데, 과세 표준을 보면은 여기는 우리가 종가세하고 종량세가 있습니다. 종가세하고 종량세가 있죠. 종가세는 말 그대로 과세 표준을 주로 금액을 따집니다. 금액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량세는 보통 우리가 건수, 건당 이런 거죠. 수량. 그래서 이는 수량에다가, 이 금액에다가 수량을 곱하는 거예요. 수량을 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건당 10,000원 정해 놔놓고, 건수가 예를 들어서 4개 같으면은 10,000원 곱하기 4개니까 40,000원 매기는 이게 종량세란 말입니다. 건수 등을 매깁니다. 건수에다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율의 구조를 보면, 자, 비례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세율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보면, 이 누진세는 보통 우리가 소득세 가치로, 예를 들어서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누진세율이죠. 근데 비례세율은 그냥 그대로 비례되어 있습니다.
일중일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관계된 것이, 잘 알다시피, 특히, 어디요? 자, 우리가 정권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정권 거래소는 국가가 부과하는, 이는요, 정권에서는 국세입니다. 정권 거래소는 국세이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보면, 정권 거래소는 일단 보통 보면, 일단 물론 직수도 있지만 주된 관세입니다. 정권 거래소에. 정권을 유상 양도한 자, 유상으로 양도한 자가 정권의 유상 양도한 자가 말 그대로 담세자입니다. 자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금융투자회사, 회사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물론 정권 애탁 결정이 될 수도 있죠. 애탁 결정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세금은 주로 우리가 간주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과세 타인을 보면 정권 거래소는 종가세 들어갑니다. 정권 거래소는 종가세 들어갑니다. 주로 보통 보면 이 정권 거래소도 또 보면은 주로 비례세율이죠.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그 다음 일반 시장 있죠.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0.15%.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3%. 그다음 일반은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 외 기본세율 됐는데, 이는 누진보다는 주로 이는 비례세율이죠. 0.15, 3%, 그 다음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세율입니다. 자, 한번 봐두시죠. 그래서 우리 강의된 건 특히 정권 거래소는 봐두셔야 됩니다. 정권 거래소는, 자, 한번 봐두셔야 되겠죠. 자, 문제 1번. 정권세제. 조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에 과세 추천을 했고요. 지출의 목적에 따라서 그냥 일반 예를 들어 특정 용도나 목적 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일반 우리가 보통 세고, 말 그대로 뭘 정해놔 놓고요, 특정 용도를 딱 정해놔 놓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 용도에 쓰는 것은 목적세고, 그 다음 자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주세 틀렸죠. 자, 직접세와 간주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의 동일 유무 또는 정가생의 유무입니다. 그런데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는 앞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었습니다. 주로 보통 보면은 뭐에다가요? 자, 보통 세율을 그대로 따지면은 종가세. 그 다음에 우리가 수량을 따지면은 수량의 건수는 종량세. 자, 여자는 인지세 등이 보통 종량세죠. 자, 그 다음 봐주시고, 그럼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이거는 조세 정가성 해야 되고, 세율의 구조에 따라서 그냥 비례세냐 누진세냐 이 말이죠. 세율이 항상 일정한 비율이면 비례세, 추가적으로 세율이 높아져 가면은 보통 우리가 누진세라죠. 1번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1번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한번 봐두세요. 그래서 앞전에 강의된 이런 분들 좀 봐둬야 됩니다. 특히. 자, 2번. 다음 중 정권거래소와 관련성이 가장 거리가 먼 것 해놨습니다. 정권거래소는 역시 국세이고, 그 다음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죠. 그래서 담세자는 이 정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자가 양도가액에 대해서 담세를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주는 자는 누구다고요? 애탁결제원이나 금융투자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간접세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역시 정권거래소는 종가세고, 종가세, 주권의 유상양도입니다. 다음 종가세고, 그 다음은 역시 비례세율이 했죠. 앞에 유가증권 시장은 얼마요? 앞에 우리가 제가 했지만 0.15%, 0.15%고, 그 다음 코스닥 시장은 0.3%, 0.3%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기본세는 0.5%, 0.5% 되죠. 뒤에 할 거죠. 할 거니까 뒤에 한 번 넣으시고요. 자, 0.1, 유가증권 시장은 0.15%, 코스닥 시장은 0.3%, 그 다음
요 외에 기본 세율은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아닌 있는 것들은 기본 세율 적용합니다. 0.5% 뭐 프리보드 시장 이런 거겠죠. 자, 한번 봐두시죠. 답은 2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3번 그냥 봐놓으세요. 3번 다음 중 자, 조세의 서류 송달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부 송달은 이런 그대로 그냥 상식인가 봐놓으세요. 소속 공무원이 송달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에게 그냥 서류를 교부하면 교부 송달 말 그대로. 우편 송달은 등기 우편에 의한 송달이며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걸로 본다. 그 다음 전자 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해 통시되는 송달이고요. 그 다음 공시 송달은 공관 날로부터 15일이 아니라 14일이 경과되면 공시 송달 자 14일이 경과되면 해야 되죠. 답은 4번이 틀릴 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보면 되고요. 자 4번 조세의 종류에 따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뭐요? 잘못된 것 해놨습니다. 이따 앞에 쭉 정리해 두는데 그냥 간단히 한번 보세요. 이 봐야 될 것은 특히 요 기간에 따른 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받아야 되겠죠. 자 밑에 해석부터 먼저 보세요. 요거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보통 소득세와 법인세 이런 것들 보면 되고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보유가세인데 과세 기준이 매년 6월 1일. 그 다음에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정유세는 정유자산을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쭉 보면서 정권거래세 한번 봐놓으세요. 정권거래세는 동그라미, 매매가 뭐요? 확정되는 때. 정권거래세는 매매가 확정되는 때. 정권 매매가 확정되는 때. 우리는 지금 정권세제니까 정권에서 잘 받으러 갑니다. 정권 매매가 확정되는 때. 이때 확정된단 말 자체가 거래하는 때죠. 거래하는 때. 그죠? 받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내려가면은 뭐, 그 다음 한 개 더 참고로, 이 부가세하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부가세하고 가산세는, 부가해서 매입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래서 여러분들 좀 봐야 될 것은 제일 먼저 기간과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에 종료하는 때. 이거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한 동그라미 쳐놓고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근데 정유세는 정유재산을 취득한 때입니다. 취득한 때. 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정권거래세, 매매가 확정되는 때. 그 다음에 부가세와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까지는 봐두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봐보죠. 4번. 상속세와 정유세는 상속 또는 정유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이때 정유세는 맞겠네요. 정유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맞지만 상속세는 뭐예요? 상속을 개시하는 때죠. 상속을 개시하는 때. 그러니까 상속은 상속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아니고 상속 개시. 상속 개시이 뭐예요? 말 그대로 비상속인이 사망하는 때. 이거죠. 사망하는 때. 상속 개시입니다. 그래서 1항이 틀렸네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고, 그 다음 정권거래세는 당해 매매 거래나 또는 매매가 확정되는 때. 그죠? 매매 거래 또 확정되는 때.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한번 받으시고, 이것도 한번 시험에는 좀 잘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앞에 내 체크해 준 만큼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별판 쳐놓으세요. 다음 5번. 다음 중 신고 확정에 의해 납세할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 해놨습니다. 보통 보면 그거 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는 크게 신고 확정이 있고 그 다음 부가 확정이 있고 부가 확정이 있고 보통 그 다음에
자동 확증이 있습니다. 확증이 있습니다. 자, 이는 말 그대로 이거는 신고 확정은 납세 의무자의 뭐예요? 자진 신고입니다. 자진 신고.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의 자진 신고. 요거는 부가 확정은 부가권자의 뭐예요? 확정이에요. 부가권자가 이걸 갖다가 세금 얼마다 하고 부가권자가 뭡니까? 세금을 확정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기가면은 이 신고 확정 보통 우리가 왜 신고 납부고요. 기가면. 그 다음에 부가권자는 보통 이거는요. 부가징수를 하기도 하지만 주로 보통 이것은 보통 뭐 부가징수 쓰기도 하고. 이 보통 고지서를 발표해줍니다. 얼마 나왔다 하고 고지서를 발표해주면 고지대로 내면 되는 겁니다. 자, 부가징수. 보통 이거 보통징수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국세에서는 부가징수를 하는데 이 지방세에서는 이걸 갖다가 보통 보통징수라 불러요. 그 다음에 자동확정 이거는 그냥 거래가 딱 된과 동시에 그냥 끝납니다. 제일 전에가 바로 이게 뭐예요? 보통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되는 겁니다. 그 제일 전에가 바로 이거는요. 바로 이는 원천징수라고 보면 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 알죠? 진징수. 그거 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고 확정 같은 경우는 신고 확정은 개인들로 내는 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 법인세. 물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법인세. 그 다음 우리 앞에 여러분 잘 알죠? 부가가치세. 그죠? 사업자들 내는 부가가치세. 그 다음 한 개 더 보면 정권거래세. 정권거래세는 누가 낸데 했습니까? 앞전에 제가 금융투자회사라든지 애탁결제원이 낸다 했죠. 이는 있어 내는 겁니다. 자, 부가징수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보는 게 이거는요. 이거는 보통 우리가 제일 강한 게 우리가 상속세와 정유세입니다. 상속세와 정유세는 이거는 제일 큰 애가 이거는 이건 무상거래입니다. 무상거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세금을 내려 해도 내가 받은 요 자산가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공정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부가권자가 만다고요. 요 상속세나 정유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자산은 얼마다라는 좀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 대해서 금액을 정한 다음 세액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무상거래 같은 경우는 주로 이 부가 확정입니다. 그다음 한 개 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재산세 같은 경우입니다. 재산세도 고지서 날아오잖아요.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럼 5번에 다음 중 신고 확정에 의해 납세할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 해놨습니다. 그럼 신고 확정이 아닌 것 했으니까 다음 볼 필요 없이 상속세와 정유세입니다. 상속세와 정유세는 부가 확정입니다. 자, 봐두시고 답은 3번. 자,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봐두시고요. 다음 이제 보면 그 국세에 대한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소멸 사유. 자, 한번 넣죠. 소멸 사유. 납세 의무에 대한 소멸 사유. 요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 조금 별표 쳐놓으시고 봐두셔야 되겠는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자, 38강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